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하반기 최대 이슈였던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상당히 굉장히 관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무엇보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호재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취임 첫 해의 주가가 모두 3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일본 증시가 이 정권 교체가 이제 발표가 된 이후로 지금 현재 많은 선을 돌파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고 중국도 시진핑 시대로 돌아서면서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게 낙관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해외 증시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이 새 정부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과연 선거 다음 날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정절벽 협상 이슈가 중대 쟁점으로 떠오른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측에서 미국의 백악관 측에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의 가계에 대해서 부자 증세안을 연장하자는 안 등을 담은 내용의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에서 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불안함이 잔뜩 실렸고 증시는 장중 저점에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74%의 하락 13,251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0.33%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7%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1,435선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물렀다는 점을 차트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고 이후에 장중 저점을 그리면서 다우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최종 종가는 13,251포인트로 0.7%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에 미친 재료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화당 측에서 100만 달러 미만의 부자 100만 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부자 증세를 연장하겠다는 플랜 B를 제시했고 이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 시장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11월 주택 착공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10월보다 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알코아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쪽에서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낙폭을 기록하며 알코아가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 속에 전 업종이 하락 마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가 1%대 낙폭 기록했고 아래쪽으로 경기 민감주 역시 1%대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선정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아래쪽으로 인텔과 또 캐터필러 등의 순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알코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3%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무디스 쪽에서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시장에 큰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독일 쪽에서 들려온 경기 지표 호조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입니다. 0.43% 상승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2% 가까이 오르면서 7,668선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역시 상승 마감이었는데요. 0.4% 오르면서 3,664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에 미친 영향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12월에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102.4를 기록했는데요. 2개월 연속에 상승하는 긍정적인 발표였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면 금융주가 대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영국에서의 HSBC 그리고 바클레이즈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크레딧 아그리콜 등 금융주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제약사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증시에서는 사노피 그리고 독일에서는 머크사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영국의 푸치백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장중 대부분의 시간 상승권에 머물렀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0.43% 상승한 구간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업종별 혼조 양상 띄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가 2%대의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의 강세 속에 로이즈 뱅킹 그룹이 4%대 상승을 기록했고 아래쪽으로 바클레이즈와 HSBC 홀딩스 나란히 2%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역시 차트를 통해서 상승권에 마감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금융주가 0.2% 상승한 반면 경기 민감주 0.3% 하락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장에서 크게 선전한 종목 하이델베르크 세멘트사인데요. 한 증권사로부터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4%대의 강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제약사의 부진 속에 머크사가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어서 프랑스 CAC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가 상승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독일과 비슷하게 제약사가 하락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락한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린 기업 바로 사노피인데요. 이날장에서 1.03%의 조정이 기록됐습니다. 반면에 이날장에서 라파지사는 3%가 넘게 올라가면서 3.02% 상승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이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력들이 있을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발표가 됐던 11월의 건축 주택 착공 건수는 감소를 했지만 하지만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 그러니까 미래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됐습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끈 바로 플랜 B 논쟁이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인 현대차가 미국에서 벨로스터에 관한 리콜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주목이 됩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